네, 안녕하세요. 예, 민법 OX 지문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5회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 그 강의 계획서 나왔죠?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고, 그래서 강의 개설 취지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시험 한 120여일 정도 이제 남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양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 지문집 강의를 통해서 이게 변리사 기출 문제 한 8년, 9년치 하고요. 변호사 문제 한 6년치 들어있어서 기출 문제 정도는 이제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회 강의를 통해서 민법 전체를 한번 싹 객관식 문제 한번 기출 문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하시면 심리적인 면에서도 이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되면, 그래서 이제 한번 OX 지문집 쭉 풀면서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이제 OX 지문집하고 조문집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그죠? 그래서 조문을 이제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조문집 찾아서 확인하고 할 거니까 조문집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X 지문집 강의니까 문제는 좀 풀어 오셔야겠죠. 그래서 예습, 우리 나갈 진도만큼 예습해 오시고. 통상적으로 한 타임에 한 40페이지 정도 나가면 15회 끝나는데 아마 그렇게 매일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강이 뭐 한 2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엔 한 17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습하시고 또 이제 복습하시고 하시면 되고. 매주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평일은 계속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다만 그 18일하고 21일은 이 강의실에 뭐 다른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강의실 사정에 의해서 18일하고 21일은 휴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강일은 이제 23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한 2회 정도 보강하면 24, 5회, 한 25일 정도 이제 뭐 끝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OX 지문집 펴주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 출간된 2023년 대비 OX 지문집인데요. 그래서 이거 22년 문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졌던 변리사 변호사 문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기출 문제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안 들어보신, 인강 들으신 분 중에 제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강의 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가 나가니까 필기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필기는 이 강의 노트 안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강의 노트를 참조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시다. 이제 OX 지문 강의니까 이제 뭐 서로는 별 필요 없고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펴주시면, 자, 민법 1번에 민법의 의, 로마자 2번 민법의 법원. 자, 이제 민법의 법원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법원은 이제 우리,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있죠. 그죠? 중요한 시험 문제는 이제 관습법에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1번, 2번 이제 관습법의 요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요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세 번째 요건으로, 이게 이제 사회 질서 및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건이 이제 1번, 2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죠? 요건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니까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둘째 줄 보시면 되죠. 전체 관습법이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부정이 되겠죠. 인정된다. 틀렸고. 그 다음 3번. 관습법은 법원이죠. 1조에서 법원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판례는 그 변경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있을 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4번.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의 직권을 확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뭐 해설에 나와 있듯이 잘 아시다시피 관습법은 이제 법원의 직권으로 이제 확정을 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출제자가 치사하게 사실인 관습인데 사실인자 빼먹고 그냥 관습 이렇게 줬죠. 그죠? 그러면 관습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사실인 관습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고, 다만 이게 OX 지문집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관습이면 이게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게 OX 지문 형태로 잘라놔서 그렇지 5개 지문이 있으면
출제자가 의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5개 지문이 있으면 정답 지문 확실한 거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치사하게 좀 됐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으로 볼 때는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됐고. 자, 근데 5번, 6번, 7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7번, 17쪽 가시면. 이렇게 이제 법원 끝났고요. 권리 의무 보시면. 로마자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8번. 신의성실의 원칙, 이건 이제 잘 나오는 지문이죠.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이것도 강행규정이죠. 그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이제 9번, 10번, 11번, 예, 잘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강행법규하고 이제 신의 측이 있으면 강행법규가 더 우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 이제 신의 측보다 우위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모순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 체결해 놓고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했다고 무효 주장하는 거는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측을 적용하면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행법규가 더 우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신의 측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스스로 약정의 부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10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제 11번이죠.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이제 강행법규 위반인 거죠. 그러면 당사자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지만 여기 이제 강행법규가 우위니까 신의 측 적용 안 되니까 신의 측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되셨고 쉽죠,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하지로 않기로 했다가 이후에 취득시효를 주장한다. 이것도 이제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이죠. 그죠? 선행행위. 나는 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이제 취득시효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모순행위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특별한 사정이나 신의 측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봤고. 그리고 첫째 줄에 이제 취득시 완성 후의 사실을 모르고 이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취득시 완성 후에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효이익 포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효이익 포기가 되니까 알고서 포기하면 그때는 이제 시효이익 포기가 되니까 또 주장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알고 포기하면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모르고 이렇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때 이제 신의 측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취득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됐고. 13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14번 보시면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우리 둘째 줄 보시면 이 신의 측은 해설 둘째 줄 보시면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신의 측은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원칙이고 신의 측이 예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법적 안정성하고는 구체적 타당성이 이제 그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기본이나 중급 강의 때도 설명드리지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될 때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은 진짜 이제 그 사례에서 너무나 이제 법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무나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받는다.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신의 측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14번은 사례가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X부동산을 1억 원에 팔았는데 법원이 야 이거 너무 보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8천만 원, 그러니까 법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8천만 원으로 깎아버린다.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이제 예외적으로 신의 측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실효의 원칙 넘어가시면 15번 뭐 실효의 원칙은 뭐 신의 측 파생 원칙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 19쪽에 이제 16번 보시면, 요거 이제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의 요건에 대한 지문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전부가 지급되고 있는 등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해제권이 일단 행사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은 더 이상 해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실효 원칙 요건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나중에 또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다. 그죠? 실효 원칙에 반합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변경 원칙 가시면 17번.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준수 원칙에 예외해당한다. 맞는 질문인데, 여러분, 뭐 당연한 질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로마법상에 라틴어로 이제 팍타 선트 서반다라는 그 법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는 법 원칙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적 자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지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든 말든 뭐 이거 자유예요. 그죠? 다만, 자기들 자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계약에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팍타 선트 서반다 원칙에 따라서